왜냐하면 이게 기밀입니다. 핵심 기술이거든요. 시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리스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비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I'm not a stranger to excuses. Burned me once or twice. I expect them. 저는 HQS 파트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대환 선임연구원입니다. 항공기 제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항공기에 넣기 전에 항공기는 상당히 위험한 장비입니다. 항공기가 떠 있을 때 특정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고장이라든가 특정 기동에 대해서 인명 피해가 있고 또 항공기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가 저희가 말하는 HQS. 초기 디자인을 저희 선배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만드시고요. 그 아키텍처 내에서 변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신규 기술을 적용시켜서 이제 KFX의 최종적인 형상을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자료 자체가 워낙 찾아보듯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제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기존에 있던 자료와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서 이제 이걸 만드는 거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거는 사실 락히드 마틴 외에는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밀입니다. 이 장비를 이렇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기술이거든요. KFX 단독으로 쓰는 HQS라는 장비는 4대를 저희가 다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셋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는 항공기 자체에 셋업된 상황, 그러니까 뭐 연료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올려주고, 두 번째는 항공기의 위치,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위치까지 보내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상의 지형이 있기 때문에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진짜 고도 한 6만 피트 저 이상. 실제로 저희가 운용하지 않는 그런 곳에도 저희가 갖다 놓고 비행이 가능하게, 시험이 가능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혼자서 볼 수 있는 화면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분야를 맡아가지고 종축이나 횡축 이런 부분들을 각자 분할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립 차트라고 해서 실제 종이에서 찍히는 거를 시간에 따라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건데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다 디지털로 모니터로 찍히게 되어 있어서 조종사가 인풋을 주면은 그 아웃풋이 이제 바로바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바로 판단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해야 되고 이제 중지를 시켜야 돼가지고 보는 거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어 법칙이라는 하는 컴퓨터 안에 내부에 있는 그 로직이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기 자세를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비행 제어 자체가 안정성과 굉장히 밀접하다. 만약에 잘못 만들어지거나 결함이 있게 되면 당연히 비행기에 추락하거나 비행기에 정말 크리티컬한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동작도 테스트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에서 보신 어떤 그런 비행 같은 거는 이제 꺾었을 때 30도로 간다, 마이너스 30도로 간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그걸 디스플레이먼트라고 해서 KFX는 그 각도가 보통보다 조금 작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외에 여러 전투기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움직임이 적은 형태의 조종관을 많이 소화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논문을 통해서라든지 그것들 저희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센시티브하게 움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가 가장 느낄 수 있는 것들이 1차적인 것이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조종성 평가를 이제 조종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뒤에 있던 그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도와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뭐 중요하지 않다라 얘기하기는 좀 힘드네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항공기의 가망 입증을 위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아이언버드를 통해서 비행 제어, 그리고 유압, 전기 등 다양한 계통이 같이 연동된 환경에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게 되는 시험 장비입니다. 지금 비행 제어 시험팀에서 아이언버드 개발 및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장민섭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기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 안쪽 방에 있는 HQS에서 조종사가 탑승을 해서 기동을 수행을 하면 그 기동 명령에 따라서 아이언버드라는 시험 장비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항공기의 작동기와 LRU들이 장착이 되는 아이언버드 리그 특성상 조금 더 항공기와 유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아이언버드 시설의 장점입니다. 제가 봐야 할 부분들이 채널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값들이랑 유압 작동기 부분, 유압 펌프가 어떻게 이 데이터 값을 받고 있는지 전체적인 작동기들의 위치값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실제로 시험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시험을 관장하는 컨덕터가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네, 각 계통별로 와서 앉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 유압, 항전, 비행 제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명칭이 각 자리마다 할당되게 됩니다. 이제 다른 시험 장비에서는 유압 장비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뮬레이션된 장비가 사용이 됐다면은 이 아이언버드는 실제 항공기와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험 장비를 가동하는데 최소 7명에서 8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언버드에서는 이제 항공기의 비행 특성에 대한 시스템부터 항공기가 결함이 났을 때 항공기가 안전하게 다시 귀환을 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시험까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언버드는 KFX 전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항공기를 위해서라면 또 다른 아이언버드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인이 되는 것을 인정을 받는 행위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받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망 인증 기준을 입증을 하는 것이 아이언버드의 목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받는 행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비의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가 되고요. 다른 시험 장비와 다르게 아이언버드는 기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리스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인명에 대한 그런 리스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항상 가장 크게 염두가 되는 사항입니다. Cause I want you to. 엄청 뿌듯합니다. 예. 모두가 의문점으로 물음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정말 느낌표를 찍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갈 길은 훨씬 더 험난한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각종 시험들, 초도 비행, 그 양산까지 앞으로 험난한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해서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Myself. 제가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안전입니다. 해외 많은 사례도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최첨단 항공기라도 결함을 가지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비행 제어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얼만큼 테스트하냐에 따라서 결함도가 좌우되거든요. 그 비행 제어 시스템을 그 개발을 통해서 나중에 초도 비행 때 정말 안정적인 비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이 저에게는 가장 키워드인 것,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심장 같은 존재죠. 심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KFX를 만들 때 제일 처음 비행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HQS거든요. 초도 비행 전. 그래서 그런 중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HQS 없다면 KFX는 날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Truth is, will you be? KFX는요? KFX는 저에게 그냥 희망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예. 예. 뭔가 매핑 안 되지만, 예. 단편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아직 날지 않은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KFX를 보면
좀 더 잘 날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개발 업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Will you 같습니다. promise me? Will you promise me? 우공이산이다. 이게 처음에 아이언버드, 뭐 KFS도 똑같겠지만 아이언버드 역시 처음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런데 결국에 저희는 아이언버드 개발에 성공을 했고 KFX의 성공적인 이용을 위해서 열심히 아이언버드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공이산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우공이산입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공이산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못 빠져나옵니다.